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이 더 많아진다.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은 노스님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왔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노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노스님이 대답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죠. 법정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나라야마 부시코는 우리나라의 고려정과 같은 풍습을 소재로 한 일본 영화다. 가난한 시절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산속에 버려졌다. 영화에 등장하는 노모는 칠순에도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만큼 건강했지만 곤궁한 살림에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음식만 축내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노모는 돌절구의 앞니를 짓지어 부러뜨리고는 아들에게 나라야마 산으로 보내줄 것을 채근한다.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였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공동체의 따가운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기도 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는다. 불효로서 효를 다한다고 할까.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 아들과 자식이 힘들까 싶어 진작부터 곡기를 끊어 몸무게를 줄인 어머니의 애절한 눈빛, 말을 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쏟아지는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모습은 참으로 애절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옛날 이누이트족도 식량이 떨어지면 노인을 눈밭에 버리곤 했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한 시대의 종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노인은 힘없고 노동력도 떨어지고 약하다는 인식은 아마도 이 시기에 뿌리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밥을 먹고 사는 오늘날에도 노인과 늙음에 대한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늙음은 쓸모없음, 나약함으로 인식된다.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공연한 약속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지적인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젊은 작가가
장인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예술가 사위의 살림에 도움을 준 장인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는데 문장 중에 연로하셔서 몸이 힘드신 장인 어른이란 표현이 있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따져 헤아리니 장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다. 백발의 허리가 구부정할 거라 연상한 노인이 고작 60살도 되지 않았다니 헛웃음이 나왔다. 이 젊은 작가의 상상력이 곧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 도대체 몇 살부터 노인으로 대우해야 할까? 문제는 노년의 일은 당사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데 있다. 50세가 넘고 60세에 가까워지면 스스로를 노인으로 치부하고 사회에서나 가정, 나아가 삶에서 한 발 물러날 준비를 한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에서든 몸을 사리는 것이다. 50도 안 된 사람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어 등을 입에 달고 생활한다. 스스로 늙기를 자청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염원하지 않아도 늙음을 자청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점점 쇠락해지는데 말이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체적, 지적 능력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 몇 년 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6, 70대 초반까지의 노인 가운데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비율은 100명 중 7에서 8명에 불과했다. 자잘한 병이야 달고 살겠지만 일상에 큰 불편을 줄 만큼은 아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무리 없이 잘 살아간다는 말이다. 게다가 눈부시게 발전한 의술로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병도 치료되는 세상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식량 부족 때문에 노인을 내다버리는 던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굳어버리고 퇴화한다.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은 빠르게 노화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물줄기는 말라버려 몸의 에너지가 빠진다. 그런데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요즘 노후 대비를 20대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 노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힘이 없고 아프고 일도 못할 텐데 저축해 놓은 돈마저 없으면 어떡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보험에 연금, 적금을 들어놓는다.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노후 대비에는 노인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진짜 늙기도 전에 노인이 되게 만든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버는 어떤 노동 행위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소극적이 된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연금, 적금, 보험과 같은 노후 대비는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해야 옳다. 자타가 공인하는 노인이 된 뒤에도 나는 지하철 경로석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늘 입구 쪽에 서 있곤 했다. 경로석에 앉지 않는 것은 나는 노인이 아니오라는 허세가 아니다. 아직 서 있을 만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로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이 약한 노인이 앉는 곳이 경로석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나이 든 사람들이 반드시 연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야 한다.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만 노인을 고용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노후 인력도 적극 활용될 것이다. 당연히 노년의 빈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약하다. 그러니 일을 못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나이 든 사람들을 정말 힘없이 만든다. 의존적이고 혼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경로석을 만들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보다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다.
간혹 지하철에서 승객이 버린 신문 한 장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혼잡한 출근 시간에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이 저기까지 흘러왔을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강렬한 몸짓에 숙연해진다. 생활고 때문에 폐지 한 장이 절실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군가 막연히 도와주기만 바라며 푹 죽어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나는 노인이니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 돌절구의 앞니를 짓찢는 행위와 같다. 나라야마 부시코의 노모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나라야마 산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아주 길기도 하다. 노후는 모아놓은 돈으로 즐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많고 또 느리게 흐른다.